자, 시장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은 좀 밀리긴 했지만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2,727포인트. 그러니까 5월달 거래 일수가 작지 않아요. 휴일이 있긴 하더라도 좀 제가 확인해 봤더니 5월달 거래 일수가 앞으로 남아 있는 일수가 14거래일이나 남아 있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휴장이 있고 했어도 20거래일 다 채워지는 달이거든요. 물론 이제 20거래일 이상인 달도 있죠. 그 14거래일 남아 있는데 14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 먼저 번에 한 번씩 보실 때 강력하게 움직일 때만 2% 가까이씩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2시부터 밀린 이유가 전쟁인가요 하셨는데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에, 저기 뭐야, 지금 이제 케빈 선생님 질문 주신 라파서 라파에서인가요? 라파라는 곳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시작됐다. 지상전 강행 수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시장이 밀린 거라면은 미국의 선물이 빠져야 되는데 미국 선물 자체가 빠진 것이 없고 니케이 쪽이 0.49%로 마감을 했고 호주도 0.39로 마감을 했어요. 국내 증시 0.57이고 그러니까 상승폭이 일부 둔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유독 오늘 좀 약세를 띈 거하고, 응? 삼성전자가 솔직히 삼성전자 이 약세 띈 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쟤 뭐 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려 내려간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발 리스크였어요. 혹은 금리예요. 환율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장중에 파헤쳐서 봐야 될 정도거나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제가 봐야 될 정도의 기준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미국장이 지금 1% 전후의 선물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위든 아래든. 근데 이제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아래겠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목별로의 기준이 삼성전자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폭락이 나와야 돼요. 0.6이 아니라 HD 현대일렉이 문제라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6%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도 폭락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죠. 오늘 하루에 18%씩 밀고 내려갔던 종목인데 하루에. 그래서 지금의 수준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도 추이 추세를 더 봐야겠지만은 한국전력의 기준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종목별로 이제 약간 엇박자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 기준인데 하나하나 수급 보면서 오늘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수급 면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다음 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 범위. 예? 어제 주가가 1,600원이나 밀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이틀 연속 수급 범위가 이제 매수와 매도 손바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의 수급이 아니죠. 5월 7일 날 하루에 1,000만 주씩 물량을 잡아갔는데 어제 오늘 합산해서 얼마 240만 주, 250만 주도 안 돼. 예? 그죠? 근데 주가만 2,100원을 눌러놨어요. 과도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쉬어간다의 기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달에 저 들어온 물량만 1%예요. 외국인들이 1% 들어왔어. 3월 달에만. 어마어마하죠. 1%면 얼마예요? 4조 7천억 5조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 하나에만. 제 기억이 맞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떠들어대면서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던져놓는 흐름이면 안 되잖아. 결론은 맞네요. 6,700, 6,800만 주니까 6억 60억 주 기준에 10%면 얼마예요? 6억 주죠. 거기에 1%면요 6천만 주인데 외국인이 1.1% 이상을 샀어요. 금액 기준으로는 5조 이상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5조 이상을 사고 그리고 잠시 멈췄더니 주가가 지 알아서 막 밀려 내려와. 땡큐지.
돌려지는 흐름 연출되면은 더 땡큐지. 돌려주는 흐름 연출되면은 그냥 공짜잖아. 공짜. 여기서 사면은 뭐 말도 안 되게 8만 전자가 깨졌네 헛소리들 하는 거 듣지도 마시고, 꼭 한 주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8만 원 이상의 주가가 얼마나 형성됐었는지 5거래일 9만 원 이상에서 8만 6천 원 이상에서 17거래일,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익 소각 19%. 주당 가치 평가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지금. 근데 실적이 지금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38조 영업이익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더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하이닉스의 그 수순처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땐 6월 달이면 컨센서스가 6월이면 50조 정도 넘길 것 같아요. 컨센서스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이후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2020년도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58조를 올해 넘길 수 있다. 하이닉스가 올해 지금 19조 전망치인데 20조가 사상 최대치야. 그럼 지금까지 해서 계속 상향돼서 19조인데 추가적인 상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저는 보죠. 그랬을 때 기준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초대박인 거지. 예? 그렇게 돼서 올해 하이닉스의 실적을 저는 30조까지 예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한다. 어느 걸 바탕으로 MS나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기준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그 실적 개선폭에 연동돼 있는 수급의 개선이고 주가의 흐름이고 자사주 19%를 이익 소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 주당 그 가치가 굉장히 상향돼 있다. 그래서 주가는 프리미엄 효과까지 그 당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을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도 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2018년도 그 앞전의 사상 최대치가 얼마예요? 환산 주가로 대략 뭐 6만 원이 채 안 되지만은 뭐 6만 원 정도 잡고 5만 8천 원, 6만 원 잡고 21년도에 9만 원 뭐 찍기만 했지만 9만 원이라고 칩시다. 찍기만 했지만 9만 5천 원, 6천 원은 하루 1월 11일 날 하루 찍은 거고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최대 폭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6만 원에서 9만 원 50% 올라왔잖아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아닌데 유동성 랠리.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훼손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 자체가 5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저 당시 대비해서. 그 다 올려드렸죠. 그러면 결론은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의 50%의 상승이었다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상 최대치 실적 범위 기준까지 포함이죠. 거기에 자사주 이익 소각에 대한 부분. 자사주 이익 소각에 대한 부분. 19%. 주당 가치가 125%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15%, 25% 증가해야 되잖아요. 20%, 25% 증가지. 결론적으로 뭐 지금 오늘 뭐 짧게 놓고 한다 그랬는데 길어지면 그것도 그렇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여기서 못 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오늘은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 사인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 기준을 6월부터 해서는 이제 5대5로 나눈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삼성전자에 더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5대5보다도 더 월등하게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준에 얘도 똑같아요. 1월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누적 수급이 얼마? 5%가 넘어요. 5%면 얼마? 2조 5천억 들어온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외국인 혼자서 5조. 예,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2조 5천억. 2조 5천억 들어왔는데 신고가 찍고 나서 밀렸어. 얼마까지? 22만 원까지. 그 완전히 주워 먹는 거라 그랬잖아. 주워 먹는 거. 그렇게 해서 10% 내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재룡전기에서 상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재룡전기 오늘 사서 수익을 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다른 데서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이제 누적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얘도 만만치 않아요. 외국인 순매수 우리나라 4위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KB금융 작년 7월 이후에 올해까지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3위,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재룡 매도 안 했는데 매도세는 안 드렸는데요. 고점에서부터 뭐 2.98 밀린 건 막판에 살짝 밀린 거고. 그래서 뭐 재룡전기는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인 거고, 그죠? 그리고 한국전력의 기준에 이제 오늘 그 흐름이 잠시만요. 그저 KB금융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다 조금 멈춰져서 좀 아쉬웠고, 얘는 대박구가 없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얘도 한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놓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냥 단순 논리로 보시라 그랬죠.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의 변동 흐름, 아주 단순하게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의 변동 흐름, 그렇게만.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오늘 쇼킹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40만 주의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흐름. 프로그램 쪽 대부분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저건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지. 400만 주씩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40만 주의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하락 기준하고 또 오늘 장중 고점 찍고 나서의 비이성적인 흐름하고 또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아주 단순 논리로 보세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작년 11월 이후로도 보셔도 되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6위입니다. 6위. 오늘 100만 주를 팔았어도 아무 영향 없어요. 볼까요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에서 지난 1월, 그냥 1월로 따집니다. 1월 전체로.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순매수 1월 이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순위 몇 위예요? 현대차, KB금융,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주르륵, 삼성생명까지. 그 다음이 한국전력이 6위가 아니라 8위, 9위, 4, 5, 6, 7, 8, 9. 9위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수급이 조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위. 시가총액이 9위는 아니잖아요. 얘가 13조 2천억이면은 시가총액 기껏 해봐야 뭐 20몇 위 하고 있겠네 지금. 그죠? 20, 한 6위? 이게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1위였어요. 언제까지? 99년도 여름에 삼성전자한테 1위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삼성전자한테 1위 자리 물려주기 전까지 1위였다고 얘가. 근데 시가총액 지금 뭐 20위, 30위 안에 겨우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9위다? 장난 아닌 거죠, 사실. 거기에 이제 작년 11월부터의 순위도 한번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순위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위주로만 셌으려나요? 한국전력. 작년 11월부터로 따져도 1, 2, 3, 4, 5, 6, 7, 8, 9위네요. 그죠? 상품 빼고.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녹화한 거 그대로 또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우려할 게 전혀 없다. 조금 아프긴 하지만, 짜증스럽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조금 전에 현대차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잡으면 얘는 무조건 100%지 뭐. 25,000원을 분명하게 넘기죠. 이번 달에 넘기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들어오다가 아니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를 소폭이 아니라 뭐 크게 하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하루에 400만 주씩 매수한 것처럼 400만 주씩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월요일 날 또 분다는 거죠. 오늘 난 뭐 일찍 퇴근해갖고 못 때렸어. 펀드 매니저가. 월요일 날 보면 되지. 때리는지 관망인지 아니면 사는지.
눈치 보고 관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보고서가 나올 때 절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컨센서스가 조금 못 미쳤다 할지라도 절대 부정적으로 해석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일 수가 있어, 얘가 실적이. 결론은 지금 그 흑자전환 기준에서 그냥 기업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흑자전환 그 개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전기요금 인상,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흑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 규모가 이제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거지. 1분기. 그 정확히 보시면은 컨센서스 부분이 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뭐 2조 6천억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마 3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뭐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에게 이게뿐이 안 나왔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글쎄요, 저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충격을 받을 만큼의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라고 보고,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야, 뭐 지금 또 레임덕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인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 어쨌건 뭐 전기요금을 또 동결시키는 거 아니야? 인상 안 하고 인하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전기요금 인상의 흑자 전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매수를 했는데 바로 튀어나오겠죠.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은데.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요 기준, 요 흐름 범위를 한국전력을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자. 과도하다. 이번 달 기준으로 오늘의 형성돼 있던 고점까지는 가볍게 뭐 돌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보고서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죠. 흑자 전환인데 어찌됐든 그것도 뭐 소규모가 아니에요.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지금 1조 3천억도 별로 안 나왔다고 친다고 하면 다음 분기는 더 나오겠지. 예? 그럼 연간 단위 뭐 10조 예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5조 6조뿐이 안 나온다고 해도 만년 적자에서 전기요금 인상 딱 하게 됨으로써 6조라는 금액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온다? 그게 어떻게 적은 규모입니까? 목표 주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예 뭐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월요일 날 또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하방이 21만 원에 잡힌 거죠. 21만 원 수준에서 이제 하방이 여기서 잡혀준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가파르게 올랐어요. 숨쉬기가 곤란해요. 이거 정점이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력주로서의 5%의 편입 기준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편입 기준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개장 초에 바짝 들어왔다가 딱 멈췄어.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자금 집행 이걸로 다 끝났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가 오늘 자금 집행을 뭐 4만 주 하려고 했어. 4만 주 다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안 살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개장 초에 바바방 치고 움직였던 그 흐름이 참 우습게 된 거죠. 우습게. 그래서 흥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수급이 더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개장 초 일찍 무렵에 5천만 주짜리니까 이제 뭐 0.2% 정도만 들어와 있어도 개장 초 일찍 뭐 한 10시 11시까지 그렇게 됐어도 이제 뭐 들여다보고 더 매수 강도를 더 들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변동도 조금 더 나왔을 거고. 근데 멈춰지면서 뭐 끝까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봉인데 오늘 하루 종일의 거래량이 아마 10분봉 저기 터진 거래량이 대부분일걸요. 35, 1만 주 거래됐는데
10분 동안에 9만 주 거래됐어. 9만 4천 주. 31만 주 거래됐는데 10분 동안에 9만 천 주, 9만 4천 주. 그러니 그냥 딱 멈춰진 거죠, 거의. 예. 근데 뭐 전체 하반 경기성 추이 추세는 뭐 무지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주봉 어때요? 무지하게 이쁘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일부 있을 뿐이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판단할 때 무지하게 좋은 건데 저게 어떻게 안 좋을 수 있는 흐름이야? 무지하게 좋은 흐름이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을 막판에는 뭐 빠르게 대처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주봉을 놓고 대처를 하니까 다음 주에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눌린다 해도 고민하는 거고,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눌림, 저거는 시장이 좀 흔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눌릴 때에도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거래일 기준의 흐름들이었고, 이번 주도 사거래일인데 거래는 조금 더 수반되면서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올렸죠. 오늘 14만 3천 주면 작진 않아요. 0.4% 수급이 뭐 작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또 밀고 내려갈 만한 또 내용은 아닌데, 어찌됐든 거래는 제한적이죠. 눌릴 때 거래 제한적인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만 끝내놔도 종가상으로도 사상 최대치, 또 장중 그 고점 기준의 사상 최대치, 그리고 월요일 날 만약에 갭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주가만 들어올리면 되지. 그래서 거래가 안 실리면은 당연히 뭐 28만 원, 9만 원, 30만 원 그 수준 정도뿐이 못 움직일 거고, 거래가 안 실리면 그럼 그게 10% 변동률뿐이 안 돼요. 거래가 터지면 이제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죠. 5거래일 동안에 24, 5만 원에서 계속 움직인 거니까 5주 동안에 5주. LS 일렉트릭은 일단은 뭐 외국인들 손바뀜 수급까지 포함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은 7만 4천 주 뺏어가긴 했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CT의 수급 별도, 프로그램 수급 별도로 해석을 했는데 CT 쪽 이외에도 뭐 매수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프로그램 쪽 그대로 16만 3천 주 그대로 잡히는 것 같고, 기간 4만 2천 주 별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쪽에 25만 2천 주, 그게 기간하고 외국인하고 나뉘어져 있네요. 그러면 CT 쪽은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추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저 CT의 6만 4천 주는 뭐지? 프로그램이어야만 계산 수식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면 저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뭐 일반 개인? 그게 가능할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정도에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의 기준에서 신고가를 툭 하고 넘겨줄 수 있는, 거래는 수반돼야 되고요. 누적 수급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얘도 이제 신고가를 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꼬여져 있어요. 그러면 대금 거래량도 좀 둔화돼 있고, 그래서 툭 치고 움직였을 때 따라 붙고 뭐 변동성 매매 기준도 설정하고 했습니다만,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은 횡보 내지는 눌림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눌림폭이 최고점 대비 최소 15에서 25까지는 나와요. 30%까지는 좀 나오기 힘들죠. 15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진짜 좀 많이 쉬어갈 때의 기준이고, 펀더멘탈적으로 프리미엄이 높더라도 이런 경우는 절대 안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건 별게 없어요. 안 깨지는 거는 일단은 한미 반도체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AI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지려면은 시장에서 거꾸로 얘기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근데 그거 설명 안 할게. 그거 설명하면 또 길어져. 그러니까 옛날에 설명한 거 그냥 들으시고.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시장은 박살이지. 투기자산인데 주식은. 분류 자체가 투기자산으로 돼 있어요. 위험자산, 투기자산. 근데 그 자체를 왜 거꾸로 설명을 하는지 어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어? 자,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의 오늘 수급 범위가 한미반도체 수급도 봐야죠. 오늘 18만 주 외국인 매도가 있는데 뭐한 3거래일 잘 들어왔다 했는데 또 매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누적적인 수급 10% 이상의 매수 들어온 부분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나가는 기준은 아니에요. 네, 툴툴툴 나오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근데 저렇게 나간 물량이 다시 이제 또 매수로도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은 위로 봅니다. 근데 뭐 우리 광민정 애널처럼 26만 원 가요. 그렇게는 설명 못 해요, 이제는. 어? 기술적으로 뭐 갈 수는 있는데 펀더멘털적으로 26만 원 가면 26조라 그랬잖아요. 26조짜리가 매출이 1조가 안 나와.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1조가 안 돼. 내년 전망치가. 근데 26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여자분인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자분이니까 그냥 잘해라고만 얘기해야지. 남자분이면 그냥 엎드려 뻗쳐 빠따 때릴 텐데 말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그 내용만 보고 26만 원 간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스페타시스의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 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기관들도 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인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도 뭐 순매도 기준만의 설정 범위가 아니라 매수의 기준도 있다라는 거죠. 소폭이라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적적인 흐름이 사실 그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수급이나 올해 3월 달 수급 그 이상으로 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기준이 오늘 같은 날 주가는 눌려 있는데 프로그램이 막 들어와. 그런 흐름이고 종가에 뭐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기간이 좀 매도할 줄 알았더니 그냥 떨어지는 물량만 받은 거였어. 그럼 가장 따봉이지. 가장 좋죠. 응? 근데 이제 뭐 지금 기준은 뭐 얘도 그렇고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눌리는 거 보면 눌리는 것만큼의 수급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눌렸는데도 수급이 들어오는 거. 뭐 요런 해서. 그래서 이제 눌려도 뭐 기존의 매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누적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에만도 지금 이제 오늘 매도 물량이 있어도 10% 매집이 돼 있는 거고 올해 1월 22일 이후의 기준에서도 오늘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매수의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뭐 그런 맥락들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조금 충격적인 부분인데 이틀 동안에 45만 주면은 1%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데 2,600원이 내려왔어요.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최고점 대비 22% 밀린 겁니다. 잘 돌리다가 또 맞은 거예요. 이번에.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이 악재 아니라고 그랬어요. 좀 버겁지만은 일단은 뭐 기존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유지하면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재룡전기가 오늘 기준에서 이제 2%의 물량을 잡아간 거예요. 작지 않아요. 안 작아요. 만약에 얘가 이제 실리콘2다, 그럼 얘는 솔직히 속된 표현으로 장난을 하는 게 눈에 띈 거죠. 윤정도 눈에 띈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실리콘2 왜 올라요? 그러면 실리콘2가 뭐뭐뭐 하는 업체고 뭐뭐뭐가 있어서 뭐가 어째서 그래서 올랐어요. 뻥치고 있네. 그런 업체가 얘만 있나? 많잖아. 근데 결국은 왜 올랐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서 올랐는데 그럼 어떤 기관이 때려샀길래 외국인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어떤 기관이 때려샀길래 아까 보셨잖아. 실리콘2는 얘네가 산 거야. 사모펀드가.
응? 사모펀드가 주가로 샀거든. 그러니까 얘는 단기 성향이란 말이에요. 어? 단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급 범위를 추정해 보고 대처를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사모펀드에서 산 물량의 상당 부분이 뭐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면서 얘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얘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이틀 연속 상한가라서 들어갔다면 오늘 정도.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수급 하루에 1% 들어오고도 방향성을 위로 그냥 세게 때려주는 거죠. 누가? 사모펀드가. 그러면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원칙기가 있잖아요. 얘도 뭐 움직임 달력 보시면은 20%씩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상한가 그냥 쉽게 들어간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무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애들을 뭐 펀드멘탈적으로 논하거나 얘가 뭐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재룡전기 놓고 보실 때에 우리가 내일장 공략주에 재룡전기가 들어가 있죠. 맞나요? 아까 제가 넣어드렸나? 13일 월요일 기준에 재룡전기를 넣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룡전기의 이 일봉하고 요걸 잘라드릴게요. 재룡전기를 뭐죠? 뭐라 그래야 돼? 그 수급하고 뭐 이런 것 좀 같이 PPT 만드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넣읍시다. 2월 28일 저점 대비해서로 설정을 할까요? 아니면 너무 뭔가 3월 달로 합시다. 그러면 3월 20일 3월 20일 그 다음에 수급 범위로 따지면은 3월 24일 22일 3월 22일 22일 26, 5일 25일 3월 25일로 합시다. 그러면 3월 25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 범위 주시고 이 차트는 제가 잘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이런 누적 수급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요 앞전에 흐름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재룡전기 시가총액 이제 막 1조뿐이 안 되지만 변동성의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1월 25일 날 상한가 갔어요. 그날이 1월 25일 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할 때가 1조 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3월 달에 상한가 갔을 때가 3월 26일 날 상한가 갔을 때가 그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1조 5천억의 거래대금 1조 터뜨리고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종목 검색에 다 떴고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들어갔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러면은 왜 이런 종목을 강도 있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신다면은 매수 사인은 오늘 내긴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최근에 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린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이자막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작년 2월 이후부터 특히 이제 3월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서의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소형주 할 이유도 없었고 1조 미만짜리 특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 10조 이상짜리의 종목군들의 변동도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굳이 너무 작은 종목에 대해서는 뭐 1조도 우리는 작다라고 표현하니까 굳이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이제 놓고 보시는 경우라요.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뭐 매우 뛰어납니다. 뭐 조금 전에 3월 25일부터로 설정을 했지만 뭐 주봉 기준은 2월 달부터도 또 매집에 대한 기준을 보실 수 있겠고 소나 모멘텀 차트 주봉은 주나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올해 들어서 2월부터 하면 되겠네요. 굳이 1월까지 안 해도.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갭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사거래일이긴 했지만은 거래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고, 그죠? 그리고 다음 주 기준에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툴을 보여드린 것처럼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얘는 이제 쌍끌이로 들어왔어요. 실리콘 툴도 뭐 물론 쌍끌이죠. 실리콘 툴은 1% 들어오고 상한가를 진입을 한 거고 얘는 외국기관 쌍끌이 2% 수준의 매수를 하고도 주가가 그렇게까지 오버슈팅까지는 아니에요.
실리콘 2를 기준을 잡았을 때 어찌됐든 그 실리콘 2를 그 기준 잡아드렸지만은 그 수급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유통 물량이 적지 않은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많아요. 대주 지분이 얼마? 34.39%.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놓고 봐야 됩니다. 월봉 기준은 나중에 뭐 계속 우리가 더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재룡전기 긍정적으로. 재룡전기도 별도로 한 파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 좀 간단하게 좀 주시면 되겠어요. 뭐 HL 만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목은 지금 거래가 원체 없어서 개별 기준에 좀 채우시고 그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거래가 지금 또다시 둔화돼 있어요. 삼성전기도.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거래가 수반되어지는지 여부 놓고 보고 주력으로 설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다음 주 압축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PR도 하루에 뭐 1%씩 이틀 연속 들어오면서 뭐 굉장히 변동률을 많이 준 거예요. 이번 주에 17% 2조 6천억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그런데 760만 주짜리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수치가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큰 거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였다가 이제 매수까지 전환되면서 한 단계 더 고점이 업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에 뭐 얘도 제 입장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거래 대금이 월등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황에 따라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수익 단기 공략주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걸로.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거래가 하루에 농담해라 100만 주씩 안 터지면 힘들어요. 최소 오늘처럼의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뭐 게임주를 추이 추세 매매로 할 것도 아니고 다만 오늘 얘를 본 거는 뭐 변동성 매매 확장도 기대는 일부 했지만 그거보다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쪽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이 배당과 자사주 이익 소각까지 자사주 그다음에 이익 소각까지 그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짧게 놓고만 한다는 녹화한다는 게 40분씩겠네 또.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진전기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수급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진전기의 수급은 이제 4월 26일 날 뭐 왕창 들어왔던 거죠. 오랫동안 쉬었다가 슈팅 나온 거고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도 하나 있어요. BH. 그리고 이제 YC 같은 경우에 무작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무작정적으로 YC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 뭐 투자 경고까지 당했는데 이런 막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급 들어온 거 보세요. 뭐 장난 아니게 들어왔어요. 얘도 뭐 유통 물량은 많습니다. 대주집은 높긴 하지만 메이저들 수급이 제한적이라 유통 물량이 많긴 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지금 유입돼 있는 거고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BH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뭐 4%씩 들어오고 나서 지금 정체 상태인데 유통 물량이 이 가격대에서 맴돌던 물량이 4%가 한 방에 뺏겨져 버리니까 매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매물 제한적이고 뭐 매수 찔끔찔끔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흘러가는 거죠. 결론은 요 흐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대한전선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한전선도 비슷하죠.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뭐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폭의 기준의 흐름을 같이 잡아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해드릴게요. 오늘
아쉽게도 HD 일렉트릭은 그냥 눌린 상태로 끝났는데 대한전선은 프로그램 60만 주 매도해서 39만 주 매수,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 바닥에서부터 100만 주 대산 거예요. 0.5% 정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어찌됐든 강세로 끝난 거죠. 요 추이 추세 그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부러워하실 필요 없는 게 대한전선 2조 7천억짜리나 5조 원을 넘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변동률이 크지 않아요. 뭐 15%, 14%에 종가 기준 11%, HD 현대일렉은 18%, 19% 수준의 종가 기준이 14%. 그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면 변동률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니,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주 먼 기간 작년부터로 따지면 누적 수급이 있어요. 얘도 한미반도체처럼. 근데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슈팅만 나왔다면은 우리가 한미반도체 차익 실현 재편입 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잖아요. 방송국에 그래도 간부급 임원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관리자급의 인원이 전화 와서 뭐 얘기하다가 농담인 줄 알았어. 농담이 아니야. HLB 꼭 보셔야 됩니다. 언제? 지난달에. 정신 나갔네 하고 웃고 말았죠. 얘를 왜 봐? FDA 승인? 그게 뭐 호재나 돼? 회사에서 죽어라고 보도자료 뿌려대고 있는데 결국은 반응도 없죠.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오겠냐고. 저는 그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순수한 외국인일까라는. 결론은 외국인들이 한 6, 7% 들어오고 주가를 상상을 초월하게 땡겨놨고, 그 사이에 뭐 나간 물량 무지하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계로 추정되는 쪽에서 엑시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져. 잘 잡고 있는 거지. 저 꼬리 달린 고점 대비해서 22%지만은 꼬리 빼면은 뭐 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빠져나가고 거래는 급감을 했고, 그래서 저 거래가 더 급감되면은 얘는 끝난 거예요. 거래 터지기 전까지 얘는 끝난 거야. 뭐 알테오전 안 그러나? 거래 급감되면 끝난 거지. 신성델타테크는 안 그래요? 거래 급감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신성델타테크 60% 밀려 있네. 지금도 꼬리 붙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놓아주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전부. 에코프로 이번 달 안으로 6만 원 깨져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훅훅 밀려요. 이제 훅훅 밀린다고. 툭 던지면 훅 밀린다고.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뭐 남의 종목은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주력주 위주에서만 잘 설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서 뭐 유튜브 먼저 오세요. 유튜브 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방안의 전략 또 매매 따라하기 방의 전략 뚜렷하게 기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꼭 좀 잡아가십시오. 이 좋은 장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